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코드 94.5. 매주 정덕현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죠. 자,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유년 시절을 함께했던 어린이 TV 프로그램이나 추억.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부리부리 박사. 저도 기억납니다. 부리부리 불딱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과학 프로그램이었는데 되게 네. 특이했던 게 부엉이 캐릭터 맞습니다. 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실험을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때 애들한테 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과학자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굉장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만화, TV 만화가 시리즈 만화. 굉장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황금박쥐라던가 좋아했어요. 달려라 승리호, 마린보이 뭐 이런 만화들이 막 방영되는 시간에는 동네 애들이 전부 다 그 TV 있는 집 앞으로 다 모여가지고 같이 뭐 TV를 봤던 기억도 납니다. 아, 정 선생님은 그냥 딱 제 세대세요. 어쩌면 그러네. 그렇게 저 어릴 때 추억의 프로그램이 똑같으신지.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종이접기 아저씨, 네, 이 김영만 씨인데 맞아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저는 요 TV 유치원 세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특히 2030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던데. 그렇죠. 자,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복고 현상이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90년대 복고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또 세시봉 복고도 있었고 70년대 복고였죠. 70년대도 네. 있었고 이장희 씨도 그렇죠. 다시 이 유행했고. 복고가 다 있었는데 이상하게 타겟팅된 그 세대들을 보면 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는데 2030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김영만 씨 같은 경우는 정말 2030의 어떤 취향을 딱 저격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2030의 어린 시절에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이라던가 네. 뭐 딩동댕 유치원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쳐준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 2030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요. 네. 특히 2030 세대가 굉장히 그 힘든 세대잖아요. IMF의 맞습니다. 직격탄을 딱 맞아서 그 이후. 그렇죠. 일단 학교 가기도 힘들었는데 또 안 취업하려면 취업도 되고. 어렵고 그래서 취업하고 나면 또 결혼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세대인데 이 맞아요. 어려운 세대들이 딱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린 시절, 좋았던 시절을 탁 떠올릴 수 있는 인물로서 김영만 씨가 주목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맞습니다.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 좋았다. 우리가 이제 중장년이 되다 보니까 네. 2030은 아직 젊은데 뭐 추억이 있겠어? 이 복고 문화 정도가 쌓여야 추억이 있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저도 하도 화제가 돼서 봤어요. 네.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씨가 네. 이 코딱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코딱지들 잘 컸다. 이런 네. 이야기를 건네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눈물이 났다, 감동스럽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는 걸 보고 그렇죠. 이 어린 시절을 함께 해준 사람이 건네는 위로 네. 이런 감동일까요?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저는 요 세대를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좀 상실의 세대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상실의 세대. 예, 뭔가 없어요. 그 문화를 누릴 만한, 아주 그 여유를 그 어떤 즐길 만한 여유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목받은 그런 문화 현상들이 2030에서 많이 안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종이접기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이접기도 아날로그 문화인데 지금 아이들이요 종이접기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할 거예요. 네. 이미 초등학교 올라가면 게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자기네들의 문화가 지워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텐데 김영만 씨는 그러고 보면 이 음지에서 2030의 문화를 지금까지 지키고 10년간 있는. 지켜내고 있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종이접기. 그분을 보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아, 이게 있겠습니까? 아날로그네요. 제가 그렇죠. 한 대목을 딱 봤는데 네. 종이로 집을 만드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떤 분이 채팅으로 네. 저도 집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 김용환 선생이 네.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윗세대가 네. 젊은이들을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좀 울컥했어요. 자, 그런데 네. 요즘 2030 세대가 열광하는 또 영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네네. 인사이드 아웃.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서 주로 어린이들이 방학 때 보겠구나 그랬는데 네. 저는 관람객의 70%가 2030이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애니메이션 이제 아이들 전유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들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막 우는 장면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극장에서.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쉬운 영화는 아니에요. 쉬운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말 그대로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걸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네. 영화가 아니죠. 심오한 영화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경험을 좀 해본 친구들, 네. 특히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본 세대들은 더 많이 열광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뭔가 조금 힘든 거를 겪는 분들한테 이 영화는 상당히 위로를 줄 수 있는. 이거 내용을 지금 얘기를 못 해요. 네네. 스포일러 때문에. 그렇죠. 예, 안 그래서 됩니다. 저도 얘기를 못 봐야 돼요. 하는데 안 됩니다. 여하튼 굉장히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네. 2030 세대가 특히 거기에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4050 접어들다 보니까 네. 사실 좀 2030 세대는 과거의 추억에 젖기보다는 네. 지금을 더 중요시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즐기는 세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추억 적기라든가 이런 것이 네. 좀 특이한 반응이다. 네. 이게 좀 색다른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 어떻게 보세요? 사실 추억의 적기보다는 지금 현재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시간이라고 볼 수 연애도 있는 하고 거죠. 그렇죠. 뭐 일도 하고 네, 그게 바로 도전도 정상적인 하고. 건데 네. 현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즐기기보다는 앞으로 취업이 될까? 취업하고 나면 결혼 어떡하지? 이거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좀 굉장히 암담한 어떤 부분들이 네.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약간 돌아서서 항상 복고라는 감정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형제가 어려우면 되돌아보고 자기의 가장 좋았던 시점이 언제냐 이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들여다보는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결국 2030 세대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네. 네. 힘들어서 그렇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죠. 아까 짚어주셨지만 자 70년대 세시봉 열풍이 다시 복고로 불었고 네. 또 응답하라 이 드라마 네네. 시리즈가 그렇죠. 뭐 1997 IMF 맞아요. 세대 네. 1994 또 1988이 올해 나온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예. 자 많은 이들이 열광하기도 했고요. 네. 또 무한도전의 이 토토가 네. 토토질 토토가죠. 그렇죠. 예. 토토가 네. 토요일에 이제 이 가요 네. 또 복고 열풍 네. 시대 상황과 맞물리는 어떤 좀 흐름이나 패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다 힘들다. 전 세대에 걸쳐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시봉 슬프다. 열풍 이게 좀 그 윗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자극했던 건 뭐냐면 통기타예요. 통기타. 맞아요. 통기타가 주는 뭔가 아날로그적인 어떤 따뜻함 맞아요. 이런 거를 원했던 거죠. 지금 세대에서 그 좀 나이 든 세대들은 디지털의 차가움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위로해 준 부분이 있고 응답하라라든지 뭐 토토 무한도전에서 토토가 같은 경우는 네. 90년대잖아요. 근데 그렇죠. 90년대가 IMF가 딱 터지면서 분기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IMF 터지기 바로 이전에 있었던 세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딱 저격을 했죠. 지금 나온 김영만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이 딱 돌아봤을 때 딱 보고 싶은 그렇군요. 위로받고 싶은 시기라는 거죠. 다 어렵다는 거예요. 전 세대가 다 어렵다. 추억에 젖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옛날이 좋았지. 뭐 이런 정말 거군요. 좋았죠. 예. 자, 종이접기 아저씨와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새삼 우리가 느꼈던 것은요. 네. 자, 좋은 사람과 같이 했던 혹은 행복했던 기억이 담긴 바로 이 추억. 그렇죠. 이 추억이 가진 힘. 이게 참 크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역시 추억이 가진 그 좋은 추억 하나가 그 사람을 힘든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번 오늘 청취자분들도 네. 나를 지탱해준 추억은 무엇인가? 네.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